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PTU 협업적 진로 디자인, 오늘은 제5강 자기 이해 세 번째 적성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적성은 특정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개인의 구체적인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적성은 해당되는 일의 성질에 따라서 일반 또는 특수 적성으로 구분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수행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직업 적성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떠한 직업에 대하여 가진 알맞은 소질이나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로 적성에는 잠재성이 있고 미래 예측성이 있고 소질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또 개인차가 있고 상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적성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겠습니다. 적성은 어떤 활동 분야에서 교육이나 훈련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으면서 항상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특수적 잠재 능력 요인으로 직업 선택과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적성이란 어떤 특수 부분에 대한 능력의 정도나 그 능력의 발현 가능성을 뜻합니다. 따라서 적성은 어떤 직업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예언해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성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연습으로 만들어진 소질적인 능력, 즉 하고 싶은 마음이 적성을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미래의 가능성, 적성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미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채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밖으로 발휘시키는 것이 바로 또 적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적성이란 개인차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의 소질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직업 적성에서 고려할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조직 생활에 적응력이 뛰어난 유형의 사람인지 아니면 혼자 자영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유형의 사람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조직 적응력이 뛰어난 유형의 사람인지 기업 적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기업의 사풍, 기업 문화 등에 어울리지 않으면 업무에는 적합한 사람 같으면서도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기업 적성을 파악했다면 업종에 따른 직종 적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팁을 보면은 전공이 나의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 근거를 찾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탐색해야 합니다. 현재 전공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히 알고 있는지를 탐색해야 되고요. 하나의 전공이라도 매우 다양한 진로가 펼쳐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본인이 속한 전공을 마친 선배들은 어떤 직업 경로를 갖고 있는지도 탐색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 전공의 커리큘럼, 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탐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공이 나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두 번째는 구체적 적성을 탐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적성, 능력, 흥미, 가치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요. 전공과 상관없이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처음에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동기도 탐색해 보아야 하고요. 어떤 삶의 비전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서 그에 따른 전공 선택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이 수업 마치고 나서 하셔야 할 직업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워크넷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워크넷에 들어가셔서 심리 검사를 무료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다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성 검사, 이 특별히 직업 적성 검사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느냐? 나의 소질과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소질과 잠재력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진로를 설정하고 또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큰 무기를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적인 강점을 확인하게 되고 이에 적합한 직업 분야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 적성 검사는 학생 여러분의 강점 특성을 확인하여 그에 적합한 직업 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 직업 분야의 탐색, 또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직업 적성의 요인별 특성과 그에 적합한 직업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프로파일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별 본인의 점수를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파일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프로파일을 통해서 직업 분야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과 또 잠재력을 확인하고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검사를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적성 프로파일에 적합한 그 직업 분야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별 자신의 프로파일 결과와 또 재직자들의 프로파일의 결과를 비교해서 적합도 수준에 따라서 최적합 직업군과 적합 직업군으로 직업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직업 검사를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것은 희망 직업과의 비교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직업 적성 요인별 자신의 프로파일 결과와
희망 직업 분야 재직자들의 프로파일 결과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직업의 중요 적성 요인의 수준과 본인의 점수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직업 적성 검사를 한 후에 활용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관심 분야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적성 프로파일 정보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적성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 분야를 탐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검사 활용 방법은 관심 있는 직업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 분야와 자신의 적성 특성이 잘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희망 분야로 진출할 경우 강화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검사 활용 방법은 적합한 직업 분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를 실시하면은 자신의 적성이 지닌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분야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의 그 직업 성인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결과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저한테 보낼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결과지를 다 작성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검사 결과 요약을 해야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검사하고 나면은 그 전체 검사 내용을 파일로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출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출력을 해서 여러분의 검사 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적성 검사 결과, 두 번째는 검사 결과를 나의 강점, 검사 결과 나의 강점을 그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검사 결과에 있어서 나의 약점을 찾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나의 추천 직업을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나에게 부여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는 여러분들 학생들이 반드시 검사를 하고 프로파일을 출력을 해 놓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만 또 프로파일만 출력해 놓고 말 끝난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를 요약하고 그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나의 강점을 찾고 그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나의 약점을 찾고 나의 추천 직업을 찾고 나에게 부여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서 기록해 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11가지 직업 적성을 보면은 언어력, 두 번째 수리력, 세 번째 추리력, 네 번째 공간 지각력, 다섯 번째 사물 지각력, 여섯 번째 상황 판단력, 일곱 번째 기계 능력, 여덟 번째 집중력, 아홉 번째 색채 지각력, 열 번째 사고 유착력, 11번째 협응 능력, 이렇게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을 보게 되는데요. 이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에서 각각 하위 요인들이 있고요. 그 하위 요인의 다음에 적성 요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언어력에서 하위 요인은 어휘력, 문장, 독해가 있는데요. 여기에 적성 요인을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글로 표현된 문장들의 내용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직업 적성은 중에 수리력입니다. 수리력의 하위 요인은 계산력, 자료 해석력이 있는데요. 적성 요인은 사칙 연산을 이용하여 수리적 문제들을 풀어내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통계적 자료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 직업 적성 중에 요인 중에 추리력입니다. 추리력의 하위 요인은 수열 추리 1, 수열 추리 2, 도형 추리가 있는데요. 적성 요인은 주어진 정보를 종합해서 이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려내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네 번째 직업 적성 요인 중에는 공간 지각력입니다. 공간 지각력의 하위 요인은 지도 보고 위치 찾기, 조각 맞추기, 그림 맞추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적성 요인을 보면은 물체를 회전시키거나 재배열했을 때 변화된 모습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며 공간 속에서 위치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직업 적성 요인 중에는 사물 지각력이 있습니다. 사물 지각력의 하위 요인은 지각 속도인데요. 여기에 적성 요인을 보면은 서로 다른 사물들 간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지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직업 적성 요인 상황 판단력인데요. 상황 판단력의 하위 요인 역시 상황 판단 능력인데 여기에 적성 요인을 보면은 실생활에서 자주 당면하는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 즉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직업 적성 요인 기계 능력입니다. 기계 능력의 하위 요인은 기계 작성이고요. 여기에 적성 요인은 기계의 작동 원리나 사물의 운동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직업 적성 요인 여덟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의 하위 요인 역시 집중력인데요. 적성 요인을 보면은 작업을 방해하는 자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집중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 적성 요인 아홉 번째는 색채 지각력입니다. 색채 지각력의 하위 요인은 색 구별, 색 혼합인데요. 여기에 적성 요인은 서로 다른 색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또 서로 다른 색의 혼합 결과를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직업 적성 요인의 열 번째는 사고 유착력입니다. 이 사고 유착력의 하위 요인은 용도 찾기 또 상상하기인데요. 여기에 직업 적성 요인은 주어진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서로 다른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지막 11번째 직업 적성 요인은 협응 능력인데요. 이 협응 능력의 하위 요인은 기호쓰기입니다. 여기에 적성 요인을 보면은 눈과 손이 정확하게 협응하여 세밀한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11가지 직업 적성 요인별로 직업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력에 대해서 직업 적성 요인에 있는 분들의 그 직업군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가장 그 높은 적성을 지니고 있고 2단계는 조금 더 두 번째 단계 적성을 지니고 있고 세 번째는 세 번째 단계의 적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언어력에서 첫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의 직업은 전자 및 통신공학기술자, 인터넷 관련 전문가, 재료공학기술자, 해양수산기술자, 인문계 교사, 초등학교 교사, 도서관 전문가, 의료 전문가, 약사, 간호 전문가, 보건 관련 준 전문가, 법률 및 외교 전문가, 경찰관 및 직업군인, 번역 전문가, 광고 조사 컨설팅 전문가, 직업 상담원, 손해사정인, 금융중개인, 일반 관리자 이런 직업이고요. 두 번째 높은 적성 요인의 직업은 환경공학기술자, 농업기술자, 물리화학 생물 전문가, 자연계 교사, 영양사, 소방관, 속기사, 기자 및 작가, 음악 관련 직업, 레크레이션 지도자, 펀드 매니저 및 투자 분석가 직업이고요. 세 번째 높은 적성 영역으로는 측량 및 토목 기술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시스템 엔지니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음식 제조 관련 직업, 운전 관련 직업이 이 언어력이 뛰어난 분들의 지원하는 그런 직업군입니다. 두 번째는 수리력의 그 적성률을 가지고 있는 분의 첫 번째 높은 그 적성 직업은 측량 및 토목 기술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시스템 엔지니어, 기계공학 기술자, 환경공학 기술자, 물리화학 생물 전문가, 수학자 및 통계학자, 자연계 교사, 보건기술 준 전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펀드 매니저 및 투자 분석가, 조종 관련 직업이 가장 첫 번째 높은 적성 직업이고요. 두 번째 높은 적성 직업은 전자 및 통신공학 기술자, 해양수산 기술자, 초등학교 교사, 의료 전문가, 약사, 법률 및 외교 전문가, 번역 전문가가 있고요. 세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의 직업은 재료공학 기술자, 농업기술자, 경찰관 및 직업군인, 기자 및 작가, 손해사정인, 금융중개인, 일반 관리자 직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추리력의 직업 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의 직업군은 첫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은 없고요. 두 번째 높은 직업 적성 부분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시스템 엔지니어, 수학자 및 통계학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화가 및 만화가가 있고요. 세 번째 높은 영역의 직업군은 전자 및 통신공학기술자, 인터넷 관련 전문가, 기계공학기술자, 환경공학기술자, 의료 전문가, 약사 이러한 직업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공간 지각력을 직업 적성을 지니고 있는 분은 첫 번째 높은 적성의 직업은 화가 및 만화가, 사진가, 촬영기사가 있고 두 번째 높은 적성의 직업은 측량 및 토목기술자, 건축 설계 기술자, 보건기술 준 전문가, 연출 및 감독자, 건축 관련 직업이 있고요. 세 번째 높은 적성의 직업은 수학자 및 통계학자, 광고 조사, 컨설팅 전문가, 일반 사무원, 조정 관련 직업이 있습니다. 사물 지각력의 직업 적성을 갖고 있는 분의 첫 번째 높은 그 적성 직업은 유치원 교사, 음식 제조 관련 직업, 건축 관련 직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없고 세 번째 높은 그 적성의 직업은 속기사, 연출 및 감독자, 체육 지도자 및 무용가, 대인 서비스 관련 직업, 일반 제조원 등이 있습니다. 상황 판단력의 직업 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의 첫 번째 높은 적성 직업은
속기사입니다. 두 번째 높은 적성의 직업은 도서관 전문가, 운전 관련 직업이 있고요. 세 번째 높은 적성의 직업은 보건 관련 준 전문가, 또 직업 상담원, 디자이너, 성우,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기계 능력의 적성 요인을 직업 적성을 갖고 있는 분의 첫 번째 그 높은 적성의 직업은 산업공학기술자, 운전 관련 직업, 또 정비원이 있고요. 두 번째 높은 적성의 직업은 기계공학기술자, 조종 관련 직업이 있고요. 세 번째 높은 적성의 직업은 건설설계기술자, 해양수산기술자, 물리화학 생물 전문가, 자연계 교사, 보건기술, 준전문가, 소방관, 펀드매니저 및 투자분석가, 건축 관련 직업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직업 적성에 해당되는 분은 1차 가장 높은 적성의 직업은 성우 아나운서이고요. 두 번째 높은 적성 직업은 인문계 교사, 유치원 교사, 광고 조사 컨설팅 전문가, 일반 사무원, 대인 서비스 관련 직업, 음식 제조 관련 직업, 일반 제조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높은 직업 적성 직업은 사진가, 촬영 기사가 있습니다. 색채 지각력이 직업 적성인 분의 가장 높은 그 적성의 직업은 영양사, 음악 관련 직업, 일반 사무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높은 적성 직업은 디자이너, 사진가, 촬영 기사, 미용 관련 직업이 있고요. 세 번째 높은 적성 직업으로는 산업공학 기술자, 화가 및 만화가, 또 영업사원 등이 있습니다. 사고 유착력이 직업 적성에 맞는 분은 가장 높은 적성의 직업은 건축 설계 기술자, 농업 기술자, 소방관, 기자 및 작가, 디자이너, 연출 및 감독자, 체육 지도자 및 무용가가 있고요. 두 번째 높은 적성의 직업은 인터넷 관련 전문가, 재료공학 기술자, 산업공학 기술자, 간호 전문가, 보건 관련 준 전문가, 경찰관 및 직업군인, 직업상담원, 성우 아나운서, 또 손해사정인, 금융중개인, 일반 관리자, 영업사원, 정비원 등이 있고요. 세 번째 높은 적성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도서관 전문가, 영양사, 법률 및 외교 전문가, 번역 전문가, 음악 관련 직업, 레크레이션 지도자, 미용 관련 직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11번째 협응 능력의 직업 적성에 잘 맞는 분은 그 첫 번째 가장 높은 적성의 직업은 레크레이션 지도자, 영업사원, 대인 서비스 관련 직업, 미용 관련 직업, 일반 제조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높은 직업군에는 체육 지도자 및 무용가가 있고요. 세 번째 높은 적성의 직업은 인문계 교사, 간호 전문가, 정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성인용 직업 검사를, 적성 검사를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직업군을 가장 잘 선호할 수 있는가, 내 능력하고 내 적성하고 그렇게 잘 일치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 성인용 직업 이 적성 검사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서
꼭 해야 할 게 결과표를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여러분의 적성검사 결과를 요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프로파일을 보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나의 강점을 꼭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나의 약점을 꼭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강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더 효과적이고, 약점을 알아서 보완해 가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월등히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방금 제가 맨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직업군, 직업 적성 요인별 직업군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 검사하고 나서 내가 언어력에 우선하고 있느냐, 수리력이냐, 추리력이냐, 공간 지각력이냐, 사물 지각력이냐, 상황 판단력이냐, 기계 능력이냐, 집중력이냐, 색채 지각력이냐, 사고 유착력이냐, 협업 능력이냐, 내가 이 직업 적성 요인 11가지 중에서 반드시 나한테 해당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꼭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뭐 하느냐,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직업 1단계, 2단계, 3단계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하고 나서 그 직업들이 정말 나하고 잘 맞을 수 있는가, 나하고 맞는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은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하나는 그것을 흥미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것과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게 합당하게 나를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은 마지막 기말고사를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제출할 때는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의 직업군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면 다음에는 뭐 하면 되느냐, 거기에 맞춰서 학문적인 것을 준비해야 되고 자격적인 것을 준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직업 적성 검사를 잘 하고 정확하게 나를 그 프로파일을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직업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